시크릿 가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가성비 갑인 콜레우스 번식법, 그리고 콜레우스 키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올 봄에 제가 콜레우스를 작년에 다 죽여서 저희 이 교육을 받았던 저희 교육생분이 하나를 주셨어요. 적선해 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번식해서 다시 또 증식을 한 겁니다. 올해는 얘는 월동이 안 돼요. 얘는 정말 그야말로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영하권에서는 다 얼어 죽죠. 그래서 집에서 좀 보관해 놨다가 다시 봄에 꺼내서 또 증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콜레우스를 화단에도 많이 심고요. 대신 한 4월에서 11월까지는 얘가 정말 아름다움을 연출해 줍니다. 그리고 정말 번식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공간 메꾸기 역할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추위는 정말 못 견디죠. 그래서 가정에서 잘 키우다가 그걸 또 다시 증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같은 콜레우스 종류지만 조금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가로수 화단에도 콜레우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희도 텃밭 옆에 정원에 가드닝 할 때 쓰는데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저희 농장에 메뚜기 피해가 있더라고요. 메뚜기가 이렇게 갉아먹었어요. 어떤 녀석들이 이렇게 콜레우스를 갉아먹나 했더니 저희는 이제 농장에 텃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메뚜기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콜레우스를 갉아먹더라고요. 전 달팽이 짓인 줄 알았는데 딱 걸렸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집에는 메뚜기가 없을 거니까 콜레우스를 한번 키워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추 키우고 배추 키우고 토마토 키우는 그런 상토를 구입을 하세요. 육묘용 상토라고 별도로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토가 뒤에 보시면 육묘용, 화훼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물을 좀 적셨어요. 물을 적시는데 이렇게 물을 넣고 버물버물 겉절이 하듯이 적셔서 이렇게 쥐어 보세요. 이렇게 쥐어서 약간 잘 뭉쳐지는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화분, 요즘에 이렇게 모종용 화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흙을 담아놨습니다. 네. 자, 가위 준비하시고요. 왜 이렇게 잘 키웠냐고 그래서 밝은재 했냐고 그러시는데 이 콜레우스는 굳이 밝은재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저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 궁금해 하시니까 저는 이제 수국이라든가 장미할 때는 루톤을 좀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위는 날카로운 가위, 잘 드는 가위, 면도칼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가위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알콜로 소독을 조금 할게요. 네네네. 알콜로 소독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삽목했던 것들이 워낙에 잘 자라서 이걸 다시 또 한번 삽목을 해볼게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좀 잘랐습니다. 네, 잘라서 솔직히 이런 마디를 다 꽂아도 되고요. 이렇게 꽂아도 되는데 너무 크죠? 보기 싫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에 뿌리 밝은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에 무리하게 광합성을 하지 못하도록 좀 저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사선으로 잘랐던 이 뿌리 부분에 네. 자, 이렇게 꽂아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꽂을 이 삽수가 너무 연약한 것은 이렇게 마구 꽂다가 분질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홈을 살짝 벌린 다음에 여기를 놓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디를 자를까요? 궁금해 하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자, 여기 보면 생장점이 다 이렇게 마디가 있죠. 저는 이렇게 굳이 이파리도 없고 이런 부분은 어디를 자르냐면 여기를 겹쳐지게 잘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역시 가위로 홈을 내서 구멍을 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오므려 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했으면 반드시 여기다가 물을 줘야 돼요. 반드시.
촉촉하게 흙을 촉촉하게 적당히 수분 함량 이렇게 해줬지만 반드시 물을 줘서 아까 꽂았던 그 부분이 공극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이 탁 이 삽수가 안정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물로 본드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수도가가 아니라서 제가 조금 간질맛 나게 이렇게 물을 주지만 저 이렇게 안 줘요. 평소에는 이걸 수도가 샤워기로 가서 샥샥 주면 이렇게 제대로 물이 푸르륵 올라왔다가 착 안착이 되는, 그래서 본드칠이 딱 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삽목을 한 다음에는 물을 부드러운 물살로 이렇게 줘서 본드칠을 딱 해주면 이 삽수가 안정감 있게 자란다. 자,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두냐? 계절에 따라 좀 다르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반양지 반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에서 한 열흘 정도 두면 안정적으로 열흘 정도 주면 이게 뿌리가 내립니다. 근데 뿌리가 내린지 안 내린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누구는 뽑아본다고 그러는데 뽑으시면 안 되죠. 자, 이런 뿌리가 내렸다는 증거는 이런 겨드랑이 사이에, 줄기와 줄기 이런 겨드랑이 사이에 새 순이 나오면 뿌리가 내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본잎이 5장, 3장, 이렇게 5장 이하로 나왔으면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옮겨 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상토는 이미 얘를 키우는데 역할을 다 했어요. 물론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잘 살아주겠지만 계속적으로 잘 살게 하려면 좀 더 큰 화분에, 그 다음에 그때는 상토만 쓰지 말고 배양토를 좀 섞어서 거기에다가 약간의 유기질 비료도 약간 넣고 하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겠죠. 그래야 겨울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만 계속 자라면 이게 쉽게 말라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큰 화분에 겨울까지 살게 하셔서 내년 봄에 또 생기가 발랄했을 때 생기가 좋았을 때 그때 다시 또 삽목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식을 해 나가시면, 저는 이런 거 좀 선물 많이 해요. 여기저기 심기도 하고. 네, 자, 이렇게 키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콜레오스 삽목하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